카트만두에서 동쪽으로 약 30여 분 거리에 위치한 짱구 나라현 달. 왠지 개구질 것 같은 이름의 이 마을에는 산을 깎아 만든 계단식 농가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마을에 도착해서 다양한 모양의 논과밭을 구경하는 재미가 제법 쏠쏠했습니다. 너무스테. 바로 차이노. 딕쳐. 깨꼴라기. तपाईँ यो रखेर कहाँ जानुहुन्छ? तपाईँ बोक्ने भने होइन हो कस्तो? फेरि यही ढल्ला नि 제가 이거 짐을 들어드리다가 넘어가면은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걱정을 하시고 계세요. 아, 써보시야 차이나 써보시야. 일단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안정을 시켜드렸어요. 득쳐. 으아. 우와. 이야, 이거야. 이 정도쯤이야 거뜬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백마탄 왕자를 만난 기분이겠죠. 이야, 열어봐요? 나로 쳐이는 안 힘들어요. 그쵸? 어휴, 야, 길도 안 보이고요. 중심도 못 잡겠고, 아이 너무 흔들려요 이게 좌우로. 큰 소리는 쳤지만 저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무게가 무려 70kg이 넘는답니다. 정말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요. 아유, 목도 아프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옆으로. 놀랍게도 그녀는 이 짐을 메고 집까지 약 1시간을 걷는다는데요. किन आफ्नै जानुहुन्छ गाडीमा लिएर जाने मिल्दैन? गाडीमा राख्दैन गाडीमा राख्दैन? किन राख्दैन? यस्तोले घोच्छ भन्छ यो ठुलो ठुलो भारी राख्दैन. 이게 저기 대중교통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 실어주면은 지저분해진다고 안 실어준대요. 어깨를 짓누른 엄청난 무게의 주인공은 바로 밀입니다. 네팔은 우기에는 벼를 심고요. 건기에는 이렇게 밀을 심습니다. 밀이 아주 누렇게 잘 익었는데요. 실한데요. 지난 건기에 비가 부족했음에도 제법 잘 익었습니다. 밀은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수확을 하는데요. 보통 5월까지를 건기, 6월부터 우기로 나누는 네팔에는 지금 밀 수확이 한창입니다. 너무스테. 손발이 척척 맞는 네 사람은 모녀 사이라는데요. 밀 수확에 가족이 총 출동했나 봅니다. 저도 일손을 도왔습니다. 요번 다 데레이? 이번 다 데레이. 오. 많이 돼야 돼요. यो पहिला हो. पहिला? पछि? पछि उ. 첫째, 둘째, 막내, 깐치? कान्छी. को माया गराउनुहुन्छ को? कसले माया गर्ने भने? हजुर. फेरि दोहोऱ्याइदियो फेरि. त्यसले माया. होइन होला, 깐치 होला. उसले कमार ल्याउँछ नि. 보통 उसले माया गर्छ. 막내를 사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막내가 될 줄 알았더니 첫째 딸이 1등을 했습니다. 역시. 베어낸 밀은 이렇게 묶어주는데요. 엄마의 선택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첫째 딸이 실력 발휘를 합니다. 와요. 에이, 노랑으로 이걸 잘 못하시네. 오, 예, 좋습니다. 오, 잘하시네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좀 밑으로 내려서 하면은. 오, 오늘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무게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무게 중심을 잘 잡아야 이게 잘 됩니다. 잘. 국군 날 의장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 번 도전 끝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निकाल यसरी ठोक्ने ठ्याम 덕분에 ठ्याम लाएर ढुङ्गाएर हेर 두은가라 캐로 돌 위에 때리네요. 이걸요? ढुङ्गा राख्ने यस्तोमा है अनि यसरी दुईटा मुठाले नि सुकाउने हो है यसरी झ्याम हान्ने अनि खानुको लागि आफूलाई सफा चाहिन्छ 아. त्यो बाटोमा राखेको फोहोर हुन्छ अनि खेर जान्छ नाश हुन्छ नि त हजुर। अब बाटोमा सबै सोर्न सकिँदैन नाश पनि हुन्छ हाम्रो थोरै छ त्यो बाटोमा लगेर राखेपछि त अनि त्यो बाटोमा खेर जाँदैन त्यो थोरैको आधी गयो भने त आधी मात्र खानु पायो आधी खेर गयो नि त त्यही भएर बाटोमा नराख्ने 밀 수확 시기가 되면 하루 종일 밀밭에서 보낸다는데요. 자, 하나, 둘. 수확한 밀을 나르는 일도 역시 이들의 몫입니다. 운명을 묵묵히 짊어지는 모습에서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너무 죄송하네요 정말. 아이 남자로서 여자들은 이렇게 큰 걸 들고 다니는데 저는 어떻게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너무 작죠. 밭에서 집까지 우리는 밀을 짊어지고 꼬박 30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dark there is light. Stars have landed 어느새 해는 저물었지만 on heaven's blue. 우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요. 마침내 집에 도착했습니다. गाह्रो बनायो 이 와중에서도 어머니께서 딸 걱정을 하고 계세요.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걱정을 하고 계세요. मेरो बाबा बुवा मेरो ड्याडी 아, 점프하이크 쓰리만? 아니 남편분이 계신데 도와드리지를 않았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아니 한국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멋쩍은 듯 자리를 피하시네요. 집에 와서도 엄마와 딸들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गर्नु गयो यो बाबा ठक्न मार ठक भनेको 아들 딸이 속썩이나요? आधा तारिक 남편이 속썩이나요? 아니에요? 이 삶의 무게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네팔에서 하는 탈곡입니다. 탈곡이에요. 돌에 때리는데도 아주 깨끗하게 털렸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생활의 지혜는 다 다른가 봅니다. 똑같은 방법을 하는 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 하는 방법은 다르네요. 오, 여기는 요리하는 부엌인가 봅니다. 아, 예, 부엌이고요. 여거, 여거 키친은? 아, 여기도 작은 부엌이에요. 여기는 수트네타운? 아, 여기는 잠자는 곳인데. 너머스테. 전체 연원처. 손녀들이 참 이쁘네요. ल भयो 농사일이 끝나자 이번엔 집안일입니다. 야무진 손으로 저녁을 준비하는데요. खै पिठो नि दिएनन् 오늘 메뉴는 로티라는 빵입니다. 밀가루와 물, 소금을 넣은 반죽을 널쩍하게 만들어서 철판에 구워내는 것이죠. 잘 구워진 로티는 오른손으로 뜯어서 먹습니다. 맛있어요. 꼬리아바사 미토차.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코리아 맛있어. 로티 맛있어요. 맛있어요. 한국말 진짜 잘하시네요. 좋아요. 좋아요. 한국말 진짜 잘해요. 한국말 진짜 잘하세요. 한국말 진짜 잘해요. 한국말 진짜 잘하세요. 코리아 와서 한국말 진짜 잘해요. 또 빨라 코리아 와서 액금 나무라고 저. 시간은 아우차. 아주머니도 저녁을 준비 중이십니다. 발효시킨 찐 밀과 누룩에 찬물을 부어 계속 저어주는데요. 피곤할 법도 한데 직접 만드시는 이유가 있답니다. 네팔이 사군. 바로 저를 위해서인데요. 이건 네팔 밀로 만든 막걸리인데 이름이 창이라고 합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진짜 막걸리의 맛하고 똑같아요. 한국의 막걸리 맛하고 정말 똑같습니다. 힘든 밭일후 막걸리 한 사발. 그 맛 저도 알죠. 피곤함도 있게 만드는 그 맛입니다. 아주머니는 아직도 기운이 남았나 봅니다. छोरा छ बुहारी छ नातिनी छ छोरी छ अनि काममा नसके पनि भाइ पनि भोलि च्यानो पुठी पारेर लान्छन् अनि आनन्द छ 역시 가족만큼 커다란 행복을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버텨낼 수 있는 건 아마도 가족 때문이겠죠. 어머니라는 이름의 위대함이 이곳 네팔에서도 느껴집니다. 콜리플라워를 마살라랑 섞어서 이거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आलु र काउली. 알루레 आलु र काउली. चाइनाको चाहिँ अर्को काउली पोट्याटो र काउली यो नेपाली काउली होइन त्यसमा हाल्ने गुटपुट्याउने मोको पार्ने ल कप्प खानु. 오늘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 기분입니다. 네팔의 전통이 느껴지네요. 맛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그들이 고마웠습니다. 네팔의 사랑을 가득 받고 갑니다. 던져봐. 바이바이. 깊어진 밤처럼 정도 깊어졌는지 헤어지기가 아쉬웠는데요. 바이바이. 오래 기억될 네팔의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마을 옆에 있는 짱구 나라연이라는 사원으로 향합니다. 네팔 여성들의 하루는 일찍 시작되나 봅니다. 이른 시간인데 벌써 빨아놓은 빨래가 한 소쿠리입니다. 빨래에 이어 물도 깃는데요. हजुर खान मिल्छ राम्रो छ अब पानी कहीँ छैन पानी अब यो पानी यस्तो राम्रो छ नखाएर कहाँ जाने पानी नै छैन भैँचालाले सबै पानी जति लिएर गयो 지진 후에 물이 이 지역에 여기만 있어가지고 하루에 두세 번 꾸준히 나른다고 하는데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물 기르는 게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아, 너야 벌써 수박 까무라. सिकाएको रहेछ नयाँ वर्ष शुभकामना नि 언덕 정상에 위치한 사원 짱구 나라연은 네팔에서 가장 오래된 힌두 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사원 안으로 들어가면 황동으로 만든 2층짜리 본당이 보입니다. 본당을 장식하고 있는 나무 조각에서 섬세함과 정교함이 느껴집니다.
이곳은 나라연 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나라연 신은 많은 힌두 신 가운데서 건강을 관장하는 신인데요. 네팔 사람들은 자기 몸이 아프거나 가족의 건강을 빌기 위해서 이곳에 옵니다. 짱구 나라연은 사원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도의 영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힌두교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데요. 그 때문일까요? 기도하는 모습이 간절해 보입니다. भोजमा आएको सहकारीबाट देउटा ठाउँ घुम्न आएको 카트만두에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हजुर 결코 쉽지는 않은 길일 겁니다. 여기까지 먼 길까지 와서 신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그 기도를 드리고 간절함이 신에게 닿았다고 믿는 사람들. 이것은 집에서 해야 되고요. 쌀은 신에게 지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있다가 밖에 나가서 불을 피울 겁니다. 띠까도 하고요. 예술이 거르네 틱셔? 신도 사람과 같이 쌀을 먹어요. 이 쌀을 주면서 내 마음도 깨끗해지고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불을 밝혀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저도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올립니다. 제 기도도 신에게 닿았겠죠? संसार आनन्द सुखी होस् भनेर माग्यो मैले 서버의 뻘이와 सबै संसारै राम्रो होस् 신에게 평화를 기도하신 분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요. 어떤요? 저는 다시 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평야가 펼쳐진 네팔 남부에 위치한 룸비니로 갑니다. 짱구나라연에서 룸비니로 가려면 차로 무려 10시간을 달려야 합니다. 그것도 좁고 긴 이 도로 위를요. 이곳은 네팔 사람들도 혀를 내두르는 위험지역이자 정체구역입니다. 오늘은 경찰까지 등장했고요. 사람들도 도로 위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위험하더만 대래 통행을 위해서 도로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사고 차량을 옮겨야 하는 상황. 저도 힘을 보탰습니다. कहिले हुन्छ कहिले 2-3 ठाउँमै हुन्छ तलतिर तल कहिले ट्रक खसिरहेको हुन्छ कहिले गाडी यस्तो जुधिरहेको हुन्छ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룸비니에 도착했습니다. 네팔 하면 설산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남부지방으로 내려오면 초록이 우거진 평야도 있습니다. 그 평야 위에 부처의 탄생지가 있습니다. 여기 룸비니가 부처의 탄생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돌기둥 아쇼카 석주입니다. अशोका राज्यकालको 20औं वर्षमा आफै आउनुभयो स्थापना गर्नुभयो यहाँ भगवानको जन्म भएकोले लुम्बिनी गाउँको बलि कर 이 보리수 나무는 부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산통을 겪었을 때 주었던 무수 나무가 있던 자리에 심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를 드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लुम्बिनीकोमा बुद्ध
जन्मेको भनेर हामी आएको हामीलाई पनि त्यति थाहा त छैन होइन त्यही भएर हेर्न आएको बुद्ध जन्मेको ठाउँ भन्नुभयो अनि यो चाहिँ बुद्धको नुहाएको पोखरी भन्नुभयो त्यही भएर थाहा त भयो नि त्यही दर्शनको लागि हामी घुम्नलाई आएको हो 마야 부인이 부처를 출산한 뒤 목욕을 했다고 전해지는 마야 대비 연못입니다. 사람들은 연못에 손을 담그거나 물을 머리에 뿌리면서 성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래전엔 이 물을 마시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राम्रो अब के भएर जात भिन्दा भिन्दै भयो नि अब हामी एउटै जात हो एउटै देश हो त्यही भएर होइन रमाइलो छ यहाँ किन जातको फरक त हुँदैन नि त भगवान् त सबै एउटै हो 넓은 평야를 따라 여정을 이어갑니다. 제 발길은 한 시골 마을의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코끼리는 이곳에 결혼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신랑 또는 신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신에게 기도드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 그런데 어둠의 정적을 깨고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립니다. नमस्ते नमस्ते ये के गर्नुहुन्छ बिहे 12 बजे 12 बजेदेखि 비어 गर्नुहुन्छ? हजुर 아니 12시부터 결혼식이 있대요. 한밤중에 결혼식이 시작된답니다. 지금부터 4시간 후네요. 결혼식을 위해 마련된 무대 위엔 초대 가수까지 등장했는데요. 춤과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다들 자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하객들이 결혼식을 기다리다 잠이 든 거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곤히 잠든 이 남자는 신랑입니다. 대체 얼마나 기다린 건지 결혼식을 앞두고 잠이 들었네요. 저는 이 축제를 즐겨볼 생각입니다. 제대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때 신랑이 깨어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다시 잠이 들었고요. 결혼식이 시작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결국 저도 잠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열리긴 하는 걸까요?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신랑이 소박한 웨딩카를 타고 드디어 식장으로 향합니다. 나무로 맞들어. 아, 예, 얼마나 기쁜지 좋다는 말밖에 못 하시네요. 마침내 식장으로 들어온 신랑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식장 밖이 떠들썩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부가 도착했습니다. 얼굴을 꽁꽁 가렸지만 분명 아름다울 겁니다. 드디어 신랑 신부가 나란히 섰습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만큼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 단단해졌겠지요. 두 사람의 모습에서 행복한 설렘이 보입니다. 12시간 넘게 힘든 결혼식을 했는데 힘든 결혼식만큼 신의 연출이 깃들길 바랍니다. 미지의 땅 네팔 동남부로 떠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룸비니를 떠나 네팔에서 유일하게 평야가 있는 남부 지역, 일명 떠라이 지방의 가운데에 위치한 치뚜안에 있습니다. 네팔 남부는 인도와 이어지는 긴 평야와 밀림지대로 매우 더운 지역입니다. 이런 자연 환경은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기엔 최적의 조건입니다.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인간이 공존하는 치뚜안입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널따란 농토가 펼쳐져 있고 동물과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참을 걸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은 저 तपाईहरु के सुकाउनु भयो? त्यो गोबर हो चिप्री भन्छन्। 지붕 위에 가지런히 놓인 이것이 팬케이크 모양의 소똥입니다. 자세히 보니 즙을 섞어 반죽을 했네요. किन यो माथि सुकाएको? भात पकाउनको लागि आगो बाल्नको लागि। 오. यो सुकाएर भात पकाउनु पर्छ। छिटो पाक्छ त्यसैले यो दाउरा सबै हालिन्छ। 일명 소똥연료입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소의 분뇨는 불순물이 적어 말리면 직접 연소가 가능한데요. 그 점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야, 네가 참 좋은 일 한다. 어이구. 이렇게 4일에서 5일 정도 말려주면 화력이 좋다고 합니다. गोबर मतलब अकेले तो सुखावल जाला तो मन भात पकावल जाला चिया पकावल जाला ये कुल देले मन के 일을 마친 후 제게 차 한 잔을 권하는데요. 이 소똥으로 끓여준답니다. 정말 화력이 생각보다 셉니다. 아, 이거 바짝 마른 소똥을 넣으니까요. 나무는 벌써 다 타고 없는데 소똥은 은은하게 꾸준하게 타고 있습니다. 게다가 냄새도 없고요. 무공해 연료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친환경 연료로 끓인 차를 마시다니 행운입니다. 지붕이 소똥을 구경하던 중 옥상 위에 있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뭘까요? 안에는 보이지는 않는데 이거 새집 같은데요. 이거 무슨 새가 사는 아파트 같아요. 층층이 있어요. 아파트 같은 이 집의 주인은 바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에게 집을 만들어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यो किन यो यहाँ राखेको? यो हजुर अनि मान्छेले खानुहुन्छ अनि त्यस्तै बेच्नुहुन्छ त्यसको बच्चा हुन्छ 이것을 키워서 이거 사람이 먹기도 하고 이거 팔기도 한대요. 가축으로서의 비둘기는 생소하지만 그 가치는 상당한데요. 한 마리에 200루피, 우리 돈으로 약 2,400원입니다. 농가에서는 꽤 높은 부수입일 겁니다. 어이구. 처음 보는 제가 친근했는지 팽이 실력을 자랑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팽이 가지고 참 많이 놀았었는데 네팔까지 와서 이걸 이렇게 놀 줄은 몰랐네요.
손가락에 끼고요. 이거 근데 특이한 게 빠지지 말라고 이거 병뚜껑을 달아놨어요. 이야, 예선이! 야! 아이고, 이런.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누가 잘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년의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십시오. 저도 다시 도전했습니다만 역시 안 되네요. 예. 한국팽이는 여기가 좀 짧아요. 그래서 돌리기가 참 편한데 이건 무진장이 길어요. 감아가지고 돌려서 던졌는데 이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해맑은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니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무슨 염소가 강아지 같아요. 아이들을 따라 집을 구경하는데요. 입구에 떡하니 서 있는 이것은 비둘기 집을 닮았습니다. 비트로 పింఛो? भीतर चावल चावल? हाँ चावल धान रखी 이 거대한 항아리는 쌀통입니다. 지난해 흘린 땀의 결실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네요. 여기 뭐가 있는데요? 왜 낫을 여기다 보관했을까요? 혹시 도둑이 오면은 겁이 덜컥 납니다. 더우라 까테코. 안에 있는 소중한 곡식이 벌레를 먹지 말라고 이걸 놔뒀습니다. 소중히 넣어놓겠습니다. 동생들이 가축을 돌보는 동안 옷을 만드는 일은 마지의 몫입니다. 가족이 많다 보니 옷감을 사다가 이렇게 직접 만들어 입는다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완전 전문가예요, 전문가. 언니를 닮아서인지 과일을 깎는 동생도 솜씨가 좋습니다. 집 구경까지 마치니 간식을 함께 먹는 정도 생겼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있어 여행은 즐겁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바이바이. 코끼리가 떠난 랩티강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몸에 2배가 넘는 풀을 짊어지고 강을 건너오는 여인들입니다. 요 떡바 있고 요 가스레로 잔추 몰라이 드는스요. 네. 그렇죠? 나마스테. 아주머니는 무거운 짐에 눌려 있던 허리와 어깨를 그제야 펴니다. 어이구.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런데 풀더미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건장한 청년이 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일단 갑니다. 아주머니는 그런 제가 재미있나 봅니다. 대레 따라가 저기 하는데요 이거. 이거 다 왔다고 하는데 집은 보이지 않고 아주머니가 장난을 치신 겁니다. 기쁨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사고를 내밀죠? 너무 힘들어요. 보다 못한 한 주민이 자전거를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제겐 구세주와 같은 분입니다. 살 것 같아요. 이제 살 것 같아요. 대체 아주머니의 집은 어디일까요? 가까이 왔다고 갔다 와는데요. 집이 보이질 않아요. 걸을까?
요. 집에 드디어 다 왔습니다. 아, 이제 좀 마음이 놓이는데요. 아,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바람이 오네요. 아,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에게. 땀을 흘린 보람이 있습니다. 이 풀을 왜 그렇게 멀리서 짊어지고 오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바로 이 염소들의 먹이라는데요. 한 번에 들고 오는 양만 약 40kg이랍니다. 아유, 끼노요 마티라케로. 마티라케로 나이도 꿀진차. 꿀진차? 아, 여살이 준다오는 밥사. 이 쌀이. 예소리? 아주. 끼는 이거 떨어라케 뻔히 특효니. 아하, 이루가 꿀진차. 염소를 위해 긴 강을 오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건 가축이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तामाङ राई लिम्बू गुरुङ राई लिम्बू शेर्पा त्यो सबै मङ्गोलियन विदेशमा जापानिज कोरियन थाइल्यान्ड पनि मङ्गोलियन 한국하고 중국 그다음에 타이완까지 전부 얼굴이 비슷해서 굉장히 흥미로우신가 봐요. सब 몽골리언. 서버이 몽골리언 전부 몽골리언이라고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한 가족이라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진짜 닮아 보이지 않나요? 형제같이 보이지 않나요? 이들은 생김새가 닮은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었습니다. 내친 김에 고향의 어머니처럼 등록까지 해주시겠답니다. 짓궂게 장난도 치시고요. 덕분에 저도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합니다. 여행이 맺어준 또 다른 가족,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제 치투안을 떠나 네팔 동쪽에 위치한 타플레 중의 산간지역 안콥으로 향합니다. 남부의 평야지대를 벗어나 동부가 가까워지니 높은 산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안콥은 우리나라 면 단위 규모의 작은 지역이고요. 산간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안콥으로 가는 길은 비포장도를 달리고 흙먼지를 수차례 뒤집어 써야 하는 험난한 여정의 연속입니다. 물론 마을 주민들에겐 일상적인 길이겠지요. 아찔한 오르막길만 무려 3시간째입니다. 어일레뻔이 예술이 처리 똑바이 에포르 서퍼치 서버이 번아운에 밀쳐 틱쳐 똑바이를 건넸고 서쳐요 에포르 서퍼치 पर्तिरसम्म मात्रै हुन्छ पिच 8 वर्ष योजना हो. 안콥에서 다시 꼬박 3시간을 걸어 오르면 주민 8명이 전부인 말바세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저의 처갓집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 먼 처갓집으로 향할 겁니다. 제 아내와 함께. 떡바이코 나왔다고요? 제 얼굴이 시커매졌고요. 제 아내는 얼굴이 빨간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쑥스러워하는데요. 피쳐집니다. 여기서 이 어머니랑 같이 살고 계십니다. 밀초 전에 밀초? 밀초. 어이구. 짜오짜오, 거의 짜오짜오. 짜우짜우 차이나? 짜우짜우. 짜오짜오. 이게 나무로초? 이게 와이와이. 네팔에서 파는 라면입니다. 이 조그만하니요. 한국보다는 작게 만들더라고요.
사실 처갓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라면이 아닌 바로 이것입니다. 라무르는 아이오눈 이게 네팔에서 좋은 소금이래요. 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네팔에서 최고 소금이라고 합니다. 자급자족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이 소금하고 이 비누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처갓집 갈 때 꼭 소금하고 이 비누는 꼭 사갑니다. 고마지 아우너 스틱차. 모처럼 만난 처제에게도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먼바레코 누가 쳐? 저. 헤르노스. 장모님과 함께 말밭의 마을에서 지내는 처제는 멋을 낼 줄도 모릅니다. 꽃이라면서. 준비를 마친 우리는 마을로 향합니다. 도착하려면 지금부터 약 3시간을 걸어야 합니다. 이런 오르막길을 말이죠. 산을 탄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매일 이 길을 오르내린 처제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뒤처진 저를 아내가 이끕니다. 그럼에도 제겐 끝이 없는 길처럼 느껴집니다. 처갓집 한 번 올 때 가장 공포스러운 일이 일단 33시간 이상 타야 되는 버스하고요. 그 다음에 다 왔다고 하는데 계속 끝없이 올라가는 이 오르막길이 아직도 공포의 대상입니다. यहाँबाट जाने बेलामा 8 बजे जाने 8 बजे गएर 10 बजे पुग्ने फेरि 4 बजे स्कुल छुट्टी भएपछि आएपछि घरमा 6 बजे आइपुग्ने तर म 1 घन्टा 15 मिनेटमा आइपुग्ने म मात्र एकजना. 말밭의 마을의 집은 공간이 넉넉지 않아 집과 집 사이가 꽤 멉니다. 처갓집도 이렇게 덩그러니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스테 아마. 액친 코리아 스타일 절 받으세요. 액친. 안콥에서부터 3시간 내내 마당에서 기다리신 모양입니다. 선짜이 오는 척? 아마 선짜이 오는 척? 선짜이 아는데. 잘 지내셨네요. 예. आउनुभयो खुसी लाग्यो. 직접 띠까도 찍어주시고 छोरी राम्रो पाल्नु. 환영한다는 의미의 빨간 꽃도 준비하셨네요. 중요한 손님에게 요구르트를 주는 건 마을 풍습입니다. 요 남게요? 떠를? 떠를. 말밭의 마을 산간에서 자라는 마입니다. 왼손으로 드리면 안 돼요. 이곳에서는 말을 맛있게 먹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요. 살리. 이 가루를 뿌려 먹는 겁니다. हुबाक यो फर्सीको बिया भित्रको निकालेपछि रोस्टिङ गरेर यो पिसेर बनाउने. 다 두께 꽂혀 번내 꽂혀네 여기. ठिक छ अस्ति फुकाल्दा सुनिएको थियो अनि घटो अनि ठिक छ राम्रो लाग्छ ठिक छ गएर अस्ति 1 महिना बसेर आएको ज्वाइँ छोरीकोमा. 마을에서는 자급자족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루가 바쁩니다. 농사는 물론 방아도 직접 짓는데요. 디딜방아는 우리의 것과 많이 닮았습니다. यहाँ यसरी गर्न आउँदैन यहाँ आउनुहोस् तपाईँ.
몰라요 못 넣었어. 이곳에서는 우기에 벼농사를 짓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많지 않은 탓에 마을을 떠난 이들도 있으니 농작물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남은 이들에게 산이 내어준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राइस मिलमा यो बाहिरको यो स्किन जान्छ नि यो चामलको स्किन तर यसमा स्किन बाँकी रहन्छ अनि भिटामिन धेरै छ. 얼마 전 내린 비로 무너진 돌담을 쌓기 위해 이웃들이 팔을 걷었습니다. यसो ढुङ्गा राख्नुपर्छ यस्तो यस्तो ढुङ्गा राख्네? ढुङ्गा यो ढुङ्गा राख्नुपर्छ. 무너진 담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여자 둘이 하기엔 버거운 일일 겁니다. 서로에게 하나뿐인 이웃이 있어 든든합니다. दाजु घाँस काट्न जाऊ ल. हुन्छ. घाँस कट्ने? 처제의 옷차림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여전사 같습니다. 칼도 찼습니다. 이게 네팔의 그 유명한 용병 고르카들이 사용하는 이 꾸꾸리라는 칼입니다. 용병들의 칼로 유명하지만 본래 목적은 작업용 칼이었다고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처제가 산으로 향합니다.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늘 하던 것이라 능숙하게 나무를 타는 처제. 그리곤 힘차게 나뭇가지를 베어냅니다. 내성적인 줄 알았는데 이런 면도 있었네요. 비싸게 걸어놨어. 제 걱정에도 끝까지 일을 마치는 처제.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산간마을 사람들의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그녀의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आमाले कति माया गर्नुहुन्छ तपाईँलाई अनि कति मन पराउनुहुन्छ कति राम्रो छ भन्नुहुन्छ अनि अस्ति आउँदाखेरि मेरो ज्वाइँले कति माया गरेको म त कति माया लाग्यो भन्दै आमाले भन्नुहुन्थ्यो. 처제가 나무에 오르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건 소 때문입니다. 산간마을 사람들에게 우유를 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미터 생각하누스, 미터 생각하네. 오늘은 부엌이 바쁩니다. 사위가 왔다고 귀한 닭도 준비하시고 처갓집의 별미 콩으로 수프도 만듭니다. 역시 사위 사랑은 장모인가 봅니다. मरारी गना भन्छ. अनि यो पछ्यौरा अनि यो चुरा यो बाई 귀한 먹이를 먹은 소가 기꺼이 내어준 소중한 우유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환경에 맞게 삶의 지혜를 터득해 갑니다. 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बिरालोले खान्छ भनेर यहाँ झुन्डाको. 비라롤레 칸쳐? बिरालोले. आउनुहुन्छ भनेर बनाएको नि. बुढा मान्छेलाई किन्ची मनपर्छ नि. 소박한 접시에서 큰 사랑이 전해집니다.
수수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밥상처럼 느껴지는 건 가족과 함께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나란히 말이죠. 바로 앞에서 이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양쪽에다가 이 의자를 놓으면 자꾸 이게 걸리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쪽에만 놓고 한쪽에 필요하면은 바로 음식을 갖다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형식보다 실용성에 우선을 둔 이곳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헤어질 시간입니다. 바이바이. 카트만두 맘에떡나. 너머스테. 바이바이. 아마 뻗치아우츠. 모두 떠나고 남겨진 사람들. 시간이 흘러도 이 자리를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자연의 품 안에서요. 언젠가 다시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올 테니까요. 미지의 땅을 향해 네팔 동남부 기행을 시작한 우리는 오늘 네팔 동부가 시작되는 더란으로 향합니다. 더란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제 앞에 7개의 강이 모인 커다란 강이 펼쳐집니다. 강 위에는 네팔의 남부와 동부를 잇는 거대한 다리가 세워져 있는데요. 다리 위를 지나는 사람들이 강으로 무언가를 던집니다. 잘못 봤나 했는데 한두 명이 아닙니다. नमस्ते हामी कोरियाबाट आएको हजुर यो तपाईलाई के यो फालेको छ यो पैसा यहाँ डलर पैसा पैसा किन पैसा फालेको हाम्रो धार्मिक आस्थाको लागि हाम्रो मनको इच्छा हाम्रो मनोकामना पुरा होस् भनेर हामीले चढाएको. 네팔 사람들은 이 동전을 강 속에 있는 신에게 주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고 믿는답니다. 동전을 얼마나 던지는지요? 심지어 밑에 내려가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참 재미있는 풍경이죠. 네팔 사람들에게 신이란 늘 가까이 있는 존재란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좋은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신에게 한 걸음 다가선 기분입니다. 덕분일까요? 무사히 더란에 왔습니다. 더란은 잘 정비된 현대도시의 분위기를 가진 곳으로 네팔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도시로 꼽는 지역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국적인 집들은 예전 여러 분쟁 지역에서 활약한 고르카 용병들이 퇴역 후 이곳에 정착하면서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이곳에 부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더란의 주택가에는 길가에 서양식 주택들이 늘어져 있어 영국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시내에 나오면 활기가 넘칩니다. 여행자들에게도 더란은 참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보이죠? 다양한 볼거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호기심은 여행자를 용감하게 만듭니다. 사실 조금 무서웠지만 저보다 뱀이 더 긴장한 모양입니다. 제 옷에 실례를 했습니다.
돌아오죠. 아니, 저보다 뱀이 더 무서웠나 봐요. यो लानु एक ठो मलाई पर्दैन. झारमाउरो यो तोकेपछि यो माथि राख्ने आफै टाँसिन्छ आफै टाँसिन्छ. बिसके आफै झर्छ मान्छे निको हुन्छ. 뱀한테 물렸으면은 물린 자국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부분이 빨리 회복이 된답니다. 알면서 속아주는 것도 여행의 묘미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웃음이 터지죠. 시내를 벗어나니 친근한 시골 마을이 나옵니다. 어디나 그렇듯 봄날의 농가는 분주합니다. 이거 뭘 준비하시지? 뭐라고 계실까요? यो मौरीको मह काट्न लागेको. 머리꼬 뭐까? 허니. 아니 이 벌들의 이 지금 꿀을 따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야차. 야차? 야차. 머리 야차? 머리 야차. 벌이 여기 있네. 벌통이 처마 밑에 있어요. 한국은 보통 이게 밖에 놓았던 것 같은데 또 누워져 있네요. 보통 이 세워져서 이 숲속에다 이렇게 아니면 꽃밭 근처에다 놓는 걸로 많이 봤었는데. यो मौरी काट्न सिको हनी खानलाई. हनी खानलाई. यो 바이러폰이 라크네 밀천이. 밀न्छ 우ता सबै 밀न्छ. सबै 밀न्छ. यो तर किन यो घरमा भित्र राखेको? यो घरभित्र यसलाई यसो पानीले जोगाएको. 네팔식 벌통은 통나무 가운데를 파내서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벌이 드나들 수 있는 작은 구멍을 빼곤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예설이 거래로 떨러 라케로 요 바이러 तल राख्नु हुँदैन. तल राख्नु हुँदैन. कमिलाले खान्छ. कमिलाले भित्र गएर मौरी खाइदिन्छ. अनि यसलाई हाइटमै राख्नुपर्छ. 이제 꿀을 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비로부터 벌레로부터 안전하다는 말을 증명하듯 벌통에 벌들이 가득합니다. 먼저 연기를 피워 벌들을 쫓아내는데요. 이곳에서 10년이 넘게 꿀을 수확해왔다는 그는 능숙하게 손을 움직여 꿀을 찾습니다. यसको बच्चा पनि छ. हजुर. बच्चा. बच्चा. यो बच्चा यो हनी यहाँ छ. 최근에는 이렇게 현대식 벌통을 사용하기도 한다는데요. 헌집 대신 새집을 찾아온 벌들이 꽤 많은가 봅니다. 거기다? 물초 चाहिन्थ्यो. हनी खानु मिल्छ. 꿀이 막 흘러내릴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이제 여기 부분은요. 뻘어. 꿀 따는 시기까지 아직 한 달이 남았다는데 벌써 꽉 찼습니다. 맛도 정말 꿀맛입니다. कस्तो छ? मिठो? 진짜 맛있어요. एकदम मिठो छ. कोरियाको मिठो कि नेपालको मिठो? 네팔 미터 쳐. 이분이 한국지가 맛있느냐, 이 네팔지가 맛있느냐. 네팔고 미터. 이거 자연산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네팔지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एकदम 미터 쳐. मिठो छ नेपालको. अनि त्यहाँबाट चाहिँ धेरैवटा रुखको फुलको चाहिँ उसले रस लिएर आउँछ मौरीले. अनि अब यहाँ दबाई छ.
धेरै दबाई यो अब नेपालमा दबाईको रूपमा खान्छ यो दबाई 마을 근처에 꽃이 많아서 여러 꽃들의 꿀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 향기롭고 맛이 진한 거랍니다. यो यसको मह मात्रै खायो भने यसको ओरिजिनालिटी यसको स्वाद टेस्ट हुन्छ 달콤함을 안고 저는 여정을 이어갑니다. 세련된 계획도시 덜안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산악지역 던쿠타로 향하는데요.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도 거대한 산은 고이 품고 있는 마을을 쉽게 내어주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그 숨겨진 땅을 향해 달리는 것이 여행자의 숙명이겠지요. 그때 갑자기 차가 멈춰섰습니다. 스틱 쳐 스틱? 스틱? हजुर सानो 스틱? 스틱 खोज्नै पर्छ 해발 1000여 미터를 쉬지 않고 오른 게 무리였나 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발이 묶입니다. यो गाडी अलिकति समस्या छ अनि त्यो अलिकति यो उ भएको छ त्यही भएर अनि स्टार्ट पनि भइरहेको छैन अहिले 그때 우리 앞에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여정을 이어가기로 합니다. Again. 아니 가방을 뒤로 못 맬 정도로 지금 승객분들이 꽉 찼어요. 이 버스는 산골 마을과 시내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수시로 다니는데도 늘 10,000원이랍니다. 승차감은 엉망인 낡은 버스지만 마을 사람들에겐 귀한 1등급 버스입니다. 공간이 좁은 탓에 서로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우린 얼마나 큰 인연일까요? 저루퍼티 가놓은 척? 아이고 어린이가 그냥 자기 것을 우아하게 아이고 이게 인심이 정말 이거 시골 인심은 어린이나 아이나 똑같은가 봅니다. Có ra luôn chú. Butuh ko. Ya bato yo koti mini 라초. 이렇게 흔들리는 차를 1시간이나 타고 가셔야 된대요. 뭐하고 나오는 거요? 노란 버자. 노란 버자를. 이거 노란 버자로 나오는 거요? 이들의 소박한 삶을 응원하듯 버스는 더 힘차게 달립니다. 땡큐. 아, 요금이 100루피라고 하는데 제가 60루피밖에 못 드렸어요. 좀 깎았습니다. 돈예만. 마치 저도 응원을 받은 기분입니다. 험난한 여정 끝에 도착한 곳은 산이 감싸고 있는 작은 마을 라자라미 마을입니다.
주변과 왕래가 많지 않은 마을이어서 그런지 낯선 여행자를 반깁니다. नमस्ते हजुरलाई नमस्ते भन्दैछ 이분들 모습이 좀 낯선가요? 화려한 장신구가 인상적인 이분들은 림부족입니다. 요 कसले बनाएको? यो सुनारले बनाउँछ सुनारले कामीले कामीले? तपाईँको यो जाति के हो? जाति? जाति चाहिँ लिम्बू यो चाहिँ सुहाओस् भनेर अब एउटा महिलाहरूले नलाइ नहुने अनिवार्य छ यो त्यसले गर्दाखेरि महिलाहरूलाई चाहिँ लगाइन्छ 코와 귀에 건 전통 장신구가 특징인 림부족은 주로 네팔 동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흥이 좋아 종종 북을 치며 춤을 추기도 하는데 이것을 랑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 북이 우리나라 장구와 생김새가 닮았습니다. लिम्बू जातिको ढोल यो चाहिँ बाख्राको छाला हो बाख्राको छाला छाला यो गोरुको छाला यो पनि गोरुको छाला यो चाहिँ काठलाई कुदेर बनाएको 염소 가죽을 말려서 만들었습니다. 밖에 털이 이렇게 쫙 있는 거 보니까요. 이 웅장한 소리를 채도 없이 오롯이 손으로만 내고 있는데요. 방법을 물어보니 가장자리를 쳐야 한답니다. 이거 갖고 우리나라에 장구 치듯이 그런 느낌인가요? 낯설지 않아서인지 바로 익숙해집니다. 신이 난 저도 이들과 함께 랑을 즐겼습니다. 랑을 멈추고 뒤편으로 가니 뒷마당도 떠들썩합니다. 온 힘을 다해 붓고 짜내고 분주한데요. 짤? 짤? 요 짤로? 요 짤로? 요 짤로? यो छोक्रा हो यो जान निकालेको छोक्राको 아, 예, 똑같고. हजुर यस्तो गर्नु अलि साह्रो 싸로? यस्तो निकाल्नु 아, 깊이. 싸로, 짜루라고 불리는 이 술은 우리나라 막걸리와 비슷한 술로 네팔에서는 창이라고 합니다. 운 좋게도 시음의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을을 찾은 낯선 손님이 신기한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전통 그 막걸리를 그대로 낮춰가지고 그걸 살짝 흔들어서 마신 그 느낌입니다. 미토죠. 아, 라무로. अब यो सुरु भएपछि हाम्रो सिस्टमेटिक तरिकाले लाइन बाई लाइन हाम्रो कामहरू कार्यक्रमहरू सुरु हुँदै जान्छ अहिले एकदम क्लियर चाहिँ भएको छैन अहिले हामी बनाउने क्रममा छौँ अब आउने समय अहिले आउनु भएको छैन 그러니까 오늘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리는데 모두가 모여 잔치를 연 이유가 그 때문이랍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사람들 틈에서 신부가 보입니다. 곱게 단장한 신부가 신랑 주위를 돕니다.
두 사람의 결속을 위해서라는데요. 이때 물을 뿌리는 이유는 물처럼 평온하게 살라는 뜻이랍니다. 신부의 의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이 서로의 이마에 불린쌀을 붙여주는데요. 축복의 의미라고 합니다. 이 모습도 그저 아름답습니다. 이어서 신부가 몸을 낮춥니다. 신랑을 잘 섬기겠다는 다짐이라네요.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생을 약속한 두 사람은 이제 신랑의 집을 향해 함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때 신랑은 신을 상징하는 삼지창을 들고 신부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행렬을 사람들이 흰쌀을 던지며 환영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흰눈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सबैले हेर्नुको लागि स्वागत राम्रो एकदम अच्छा होस् भनेर आशीर्वाद गरिदिएको बेहुला बेहुलीलाई 아마도 신부에겐 반갑고 소중한 첫눈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얀 쌀처럼 순수하게 살라는 뜻도 있다는데요. 오늘 같은 날 좋은 건 더 주고 싶은 법입니다.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곡식을 밟아 풍요의신에게 신부가 왔음을 알린다는데요. 긴 행진 끝에 이제야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Ya गरेको शुभकामना यो तपाईहरूको घर नजिकै छ टाढा छ टाढा छ टाढा छ टाढा छ कति किलोमिटर लाग्छ 150 किलोमिटर 200 킬로미터 이 신랑하고 신부 집하고 200km가 떨어져 있었대요.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이거 꽃을 맺는 거요? हामीहरू यो धरानमा भेटेको यो बेहुला के मनपर्छ के खानी मरहरू 신부께서도 이 신랑을 모든 부분을 다 좋아하신대요. 두 분이 진짜 천생연분이시네요. मेरो दुईजना 아니 애를 얼마나 낳을 거냐고 물으면 신부는 쑥스러워서 얼굴을 못 드셨어요. 두 분 꼭 100년 해로하세요. 꼭 행복하게 잘 사세요. 기아가리코 수복가무나 직업권이 수복가무나 마을을 들썩이게 만든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잔칫날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죠. 특별한 날답게 특별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음식을 직접 자리로 가져다 줍니다. 뭐 그런 애 밀죠? धन्यवाद. 많이 먹어. 밑에 생각하면서. 밑에 생각하면서. 카나페리 짜인초? 어제이 짜인초? 짜인초. 짜인초? 떡방에도 짜인초 하나? 음식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즐거운 날입니다. तपाईँ राखेको रुगा के हो? हजुर यो ढाकाको साडी हो साडी ढाकाको साडी? हजुर ढाकाको साडी ढाकाकी साडी. 이 옷의 이름은 팥지랍니다. 화려하죠? 덕분에 결혼식이 더 빛났을 겁니다. हजुर के भन्नुभयो यो रुगा किन? अब सुहाओस् यस्तो राम्रो देखियोस् भनेर लगाएको राखे एकदम राम्रो छ. धन्यवाद अरू के भन्नु भएन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마음을 모으는 자리에 함께하니 저도 이방인이 아닌 이웃이 된 기분입니다. 잔치가 끝나고 Namaste. Sanjay 오늘차. Sanjay. 꼬리야 맡아요. 어떻게 지랄했고. 요 또파이프 걸으면 미토 더에 번나오는 차례. 데스카라 넥친. 내려가는 길에 한 농가에 들렀습니다. 부부가 매일 직접 요구르트를 만든다고 하는데 한 수 배워보려고 합니다. यो के को लागि? अब खानुको लागि मोही पार्नु दही बनाउनुको लागि मोही पार्नु 아저씨가 젖을 짜오면 이제부터는 아주머니의 몫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냄비에 우유를 붓습니다. उमाल्दा मिठो हुन्छ मिठो बनाउन मिठो बनाउनको लागि उमाल्नुपर्छ यो काँचो खानु हुँदैन भन्छौँ हामीहरू काँचो यो दोको चाहिँ काँचो अब पकाएर खानुपर्छ 우유를 끓일 땐 얇은 막이 생기지 않도록 잘 저어줘야 한답니다. 팔팔 끓은 우유는 다시 이 절구통에 붓고 절구질을 해주는데요. 통이 좁고 길어서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보탰습니다. 예살이 걸으네? हो त्यसरी ए जानिहाल्नु भयो नि पो त 제가 좀 많이 서투른가 봐요 이게요. 비수नुपर्छ 누를 때 힘을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천천히 눌러서 뺄 때 이렇게 세게 빼야 되는 거네요. 야 이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거 겉이건 따라 쩔레 꺾어서 예설이? एकछिन लाग्छ 액친? 겉이 미니? 10 미니? 신기하게도 우유만 부었던 절구통 안에 노란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아주머니가 덩어리를 꺼내 동그랗게 빚어주는데요. 이게 바로 네팔식 버터 기우입니다. हामीहरू सानै केटाकेटीदेखि अब हजुरबा हजुरआमा बाबुआमा सबैले खानुभयो अनि हामीहरूले पनि सिकेर खाएको यो सबै नि सबै? सबै मिठो छ 그러니까 그 맛이 이게요. 이게 처음에는 기름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맛이 굉장히 담백한 느낌이 나요. 옷잎에 이 치즈 향이 쫙 퍼지는 것 같아요. 일손을 도운 저에게 아주머니가 차를 주신답니다. 끓인 우유에 찻잎을 우려낸 물과 설탕을 넣은 찌아입니다. 찌아는 네팔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네팔의 전통 차입니다. मिठो छ 약간 미터 쳐. यो अमल बानी हो यो चिया खाने बिहान राम्रो हुन्छ यो खान 요 헬스마라 그렇죠? राम्रो छ राम्रो छ 차 한 잔에 여유가 끝나자 아주머니가 끓인 우유를 항아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꽉 닫습니다. 마치 신주단지 같은 항아리가
아주머니에겐 큰 보물이랍니다. मुया मै पारियो नि अरू हालेको त यसरी अघि पारियो दही यसो गरियो नि त 뭐 넣을 줄 알았는데요, 더요. 그냥 우유만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뚜껑을 닫으셨어요. 아주머니는 요구르트 맛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어제 담아놓은 통을 꺼내시는데요. 하루가 지난 우유는 마치 순두부처럼 응고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머니표 요구르트입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인데요. 가장 먼저 맛을 보는 사람은 아저씨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부부가 지켜온 습관이랍니다. 요 두이잔 할래? 요 저거라 그랬고. 예, 거래는 저거라. 거래노? 게임번이 거랬고 저희노? 차이는. 게임번이 거랬고 저희노? 게임번이 거랬고 저희노? 액버터 번이? 액버터 번이? 차이는 40년을 사시면서 한 번도 싸우신 적이 없대요. 마야 그렇지 번너스 드리잖아. 나의 거리 아이가 차고 순이니. 오히려 번너스 쓰리만 내려로 요 마야 그렇지 번너스 투로.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한 고백이 이들의 소소한 일상과 닮았습니다. 미지의 땅을 향해 가는 네팔 동남부 기행. 저는 자나푸르를 떠나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 일람에 왔습니다. 일람은 인도 다질링 지역과 인접해 있는 고산지대로 네팔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로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지만 화려함보다는 차분하고 평온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때 무언가로 가득한 마치 보물섬과 같은 이 가게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야, 여기 실부터 옷, 이거 과자, 기타 생필품까지 여기 없는 게 없네요. 여기가 정말 만물상이네요. 소박한 생필품으로 꽉 찬 가게의 모습에서 일람 사람들의 삶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green tea, your black tea, your most spices mix भएको city. 이 보물섬에서 아저씨의 보물 1호는 아마도 이 차인가 봅니다. पब्लिकलाई चाहिने डेलीको तर इलामको गिफ्ट आइटम चाहिँ पल्लो दोकानमा छ लाइक टी हजुर ललिपप मेड फ्रम मिल्क हजुर अदर्स आइटम आर एभाइलेबल दियर नेक्स्ट सप 친절하게도 일람이 처음이라는 제게 선물까지 주시겠다는데요. चाइना एन्ड नेपाल हजुर टुरिज्म एरिया 이어폰이 아니고 यहाँ आएको होइन यो नेपाल र चाइनाको पर्यटकीय क्षेत्रको यसमा नक्साहरू छ 네팔 전체를 이렇게 다룬 이 매거진인데요. 이게 잡지인데 이걸 선물로 주셨어요. 네팔 사랑이 정말 급진하시네요. 데레이더냐바. 이곳 사람들이 차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건 바로 이 차밭 때문입니다. 네팔 최대의 차 생산지가 바로 일람입니다. 차밭은 일람을 대표하는 명소지요. 저는 지금 그 차밭으로 향합니다. 해발 1000m 이상 고지대에 환상적으로 펼쳐진 일람의 차밭은 네팔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초록 물결 속에서 입다는 여인들의 모습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마침 수확 시기를 맞아 아주머니들이 찻잎을 따고 계신데요. कसरी गर्नु? चाहिँ टिप्नु पाइँदैन यस्तो अल्गो अल्गो मात्रै टिप्नु पाइन्छ अल्गो यस्तो अल्गो यसलाई यति टिप्नु पाइन्छ 아주머니께서 아침 일찍부터 이 따신 이 녹차입니다. 가로쳐 힘들어요. 가로쳐. 아니 이게 다 똑같아 보여가지고 이게 선택하기가 힘드네요. 이게 어떤 것은 따면 안 되고 어떤 것은 따야 되는데. 야 맞다. 껍질 따서 뭐 껍질. यति पाइन्छ तीनटा. 틴다 액도이 틴. 아 잎사리가 3개 부분에 이렇게 3개. 단순해 보이지만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검게 그을린 주름진 손에서 이들의 연륜이 묻어나는데요. 대부분 2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랍니다. 그만큼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यो इलामको चिया सबै राम्रै भन्छ सबैले नै हैन राम्रै छ अर्ग्यानिक भएर 일에 열중하던 아주머니들이 소쿠리를 내려놓으시는데요. 점심시간입니다. 표정 없는 찻잎만 바라보다 생기 있는 얼굴을 마주하니 즐거운가 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해온 도시락이랍니다. 차갑게 식었겠지만 온기 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니 꿀맛이겠지요. मिठो हुन्छ मिठो मानेर खानु पर्यो भन्ने गाह्रो छ नि टिप्नु गाह्रै छ 가로쳐? 깨 가로쳐? पानी आउँछ नि त हावा पानी आउँछ अनि कति गाह्रो हुन्छ नि त 살짝 배고파지는데요. 살짝이요. 뭐 보니 얼리 것들이네 미쳐? 원라이 보니? 아유. 배고파하는 제게 아주머니들은 자리도 내어주시고 먹을 것도 나누어 주십니다. 제게도 어느 때보다 따뜻한 점심입니다. 앞에 분 것을 자기 것을 한 그릇을 다 주셨어요. 따시네 버릇죠. 감자가 잘 안 까집니다. लिलाले हात धोएको छ नि उहाँ दिनु अरे उहाँ दिनु अरे धन्यवाद. 아니 제가 잘 못 가니까 직접 까주셨어요. धन्यवाद. 입안에 지금 가득 찼는데도 계속 주세요. 이거 보통 감자가 아니에요. 진짜 맛있는 감자입니다. 도시락과 함께 풀어놓은 이야기 보따리 덕분에 점심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야야 कति वर्ष काम गर्नुभयो? 30 वर्ष भयो. 30 वर्ष? हजुर. 30년이나 까만 거래로 요 까마 있고 요 보이샤 요 서버이 깨깨 요 쩔로 거요? अब पहिले भन्दा त खानु नै हो हैन खानु अनि त्यहाँबाट नानीहरू पढायौँ अहिले ठुल्ठुलो बनायौँ लुगाफाटा यसो एक सरो दिनुपर्छ हैन त्यसै गर्यौँ. 이 차밭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이 번 돈으로 아이도 키우고 밥도 드신답니다. 세계 어느 그 어머니는 마음은 다 똑같으신 것 같아요. तपाईँलाई यहाँ काम गर्ने मन पर्छ? मन पर्छ. मन पर्छ. बाध्यताले मन परेन भने पनि के गर्नु हामी जाने ठाउँ नै छैन. 식사가 끝나자 트럭 한 대가 등장합니다. 오전 내내 딴 찻잎을 차 공장으로 보내야 한다는데요. 다들 베테랑답게 많이도 따셨습니다.
몰라요 이것도 좀. 수확한 양에 따라 하루 임금이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혼자 힘으로 들기 버거울 만큼 양손은 무거워도 표정은 밝습니다. 이 숫자는 이들이 흘린 땀방울의 양일 겁니다. 땀은 언제나 정직한 법이죠. राख्छ होइन जस्तो टिप्ने मान्छेलाई नि 12 रुपियाँ केजी दिन्छ 1 केजीको 12 रुपियाँ 12 रुपियाँ 1 के지만 1 केजीको 수확한 찻잎은 가까운 공장으로 보내지는데요. 운이 좋게도 차 제조 과정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니 더운 공기가 밀려옵니다. 방금 따온 잎을 널어놓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यो चिया हो सबै यो चिया हो किन यहाँ राखेको? अब यसलाई ओइदार गर्छ ओइ ल्याउनु पर्छ त्यो अघि मैले तपाईँलाई उताबाट तातो हावा दिन्छौँ भने नि त्यो तातो हावा चाहिँ यसको लागि आउँछ र त 12,000 कच्चा पत्ती 12,000सम्म हामी बनाउँछौँ. 뜨거운 공기로 수분을 증발시켜 50%만 남게 두면 기계에 넣어 좋은 잎과 그렇지 않은 잎을 선별합니다. 작업이 기계화되었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건 사람의 몫입니다. 이게 저 기계에서 로스팅해서 나온 이 마지막 공정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포장만 하면은 찌아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향기가 일단 벌써 은은하게 피어나는데요. 향기가 조금 얇긴 한데 좀 독특한 향이 많이 나요. 많은 이들의 정성이 일남차를 최고 품질 반열에 올려놓은 거겠죠. 어느새 아주머니들이 퇴근할 시간입니다. 걸어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는데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래 씨. 가르쳐보다. 요 번. खुसी नै मान्नु पर्यो खुसी नै छ तपाईँहरू मेरो घरमा चिया पिएर जानुहोस्. 던예바 감사합니다. 이분께서 여기서 따신 찌어를 직접 대접하시려나 봐요. 아주머니를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너마스테. 너마스테. 매일 소쿠리를 들고 홀로 걸었을 길을 오늘은 저와 함께 걷습니다. 떠바이고 걸어? 아담한 집에 아기자기한 살림살이가 동화의 한 장면 같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야, 참 소박한 살림이지만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매일 바깥일을 하면서도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아주머니는 마치 슈퍼우먼 같습니다. 방에 들어오니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진 사진이 보입니다. 아들과 딸인 것 같은데요. 사진만 봐도 웃음이 한가득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그렇죠. 초라. 아들하고 아들 친구. 초라, 이 어일에 라무로 걸어놓은 쳐? हजुर राम्रै गर्छ. 어로로 라무로 걸어놓은 쳐? हजुर राम्रै गर्छ. राम्रै छ छोराको बारेमा अहिले. काम गर्छ, ड्राइभर काम छ होइन. अन्त यसो घरमा यसो त्यसो हेर्छ. अब भनौँ खर्च हेर्छ आमा बाउलाई. रासिन पानी त्यस्तो दिन्छ.
아유, 남편분이 여기 계셨네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यो तपाईँको काम छ? मेरो काम छैन। किन यो काम गर्दैन? मेरो घाँस काट्नुपर्छ, गाई बस्तु। 집 뒤편에 작은 축사가 있습니다. भैँसी 띄어? 가이. 아내는 차밭에서, 남편은 축사에서,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하고 있습니다. यो कति पैसा राख्छ? एउटाको? हजुर। एउटाको 18,000 19,000। 18,000 19,000. गाईको 19,000, यसको 18,000 जति. 19,000루피 정도 한 마리가 가는데요. 한국 돈으로 2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도 이 네팔 가정에서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약속대로 저를 위해 차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팔에서는 보통 우유와 설탕을 넣은 찌아를 마시는데 오늘은 우유를 넣지 않으신답니다. 차의 향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라는데요.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하는 깊고 은은한 향이 참 좋습니다. 차밭에서 일을 하다가 직접 이 차를 따고 마신 이 차 맛이요, 달짝지근하니 참 좋습니다. 두 분이 싸우셨나? 왜 이렇게 멀리 앉아 계시죠? 끼나요? 따다 벗어놓죠? 너지까지 벗어놓았어. 쓰리만 전에 너지까지 벗어놓았어. 긴 하루 끝에 두 사람은 이제야 나란히 앉습니다. अब हावा हुरी आउँछ, अब त्यस्तै हुरी हावा आउँदाखेरि पनि गर्नै पर्छ। गएन भने कामबाट निकाल्छ हामीलाई। निकालेपछि यो बस्ने ठाउँ छैन हाम्रो। यो दुःखले बनाएको छौँ हामीले यो घर। यो घर अब म काममा गइनँ भने यो घरबाट निकाल्छ। त्यस्तोहरू छ, जग्गाहरू किनेर यसो घर बनाउनु इच्छा छ। 그녀의 또 다른 꿈이 드넓은 차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네팔의 남부에서 동부로 이어진 긴 여정. 미지의 땅에서 강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고 뜨거운 생명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 가슴 뜨거웠던 시간이 언젠가 저를 미지의 땅으로 이끌겠지요.